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결합이 뭔지 아세요? 다 저건 안 되겠겠거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손을 합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여기에서 보수의 위대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과 오세훈과 손을 잡는다. 그럼 장동혁 대표도 대선 후보예요. 한동훈도 대선 후보예요. 그럼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그런 거 SNS를 잘 활용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뭔가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게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마음이 풀어지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아예 변화가 없어요.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 대표. 그래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도 SNS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떨어져도 문은 통합을 위한 문은 해야죠. 계속 두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우는 반 장동혁 성향 의원들 또 징계 절차를 시작했고 뭐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대표 가족상 조문한 걸로 다투는 거를 보니까 여기도 계파 갈등이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우리 정치에 미래가 없다는 거고. 아니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다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장동혁, 오세훈 시장이 손잡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싫겠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한동훈은 미운 털이죠. 뭐 저런 XX가 어딨어? 그러겠죠.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도 아니 저 사람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야 이러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결합이 뭔지 아세요? 다 저건 안 되겠겠거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손을 합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보통 사람으로는 힘들 일이죠. 서로 욕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딱 손을 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수의 위대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과 오세훈과 손을 잡는다. 그럼 장동혁 대표도 대선 후보예요. 한동훈도 대선 후보예요. 그럼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물고 뜯고 씹기 바쁜 거예요. 안 돼. 저는 이거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에서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또 윤어게인 부정선거 찬성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루 종일 방송 내용들이 한동훈 씹고 이재명 씹고 이걸로 일관하잖아요. 이건 못 고쳐. 제가 보기에는 못 고쳐요. 물론 이게 다양성일 수도 있고 또 자율성일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패거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갈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계시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장기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다 드러난 거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가만히 보세요. 국민의힘은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이런 갈등에는 분명히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세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 한때는 사이가 좋았어. 그렇잖아요. 맞아요. 둘도 없는 사이였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특별히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따지고 보면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 가까웠습니까? 한때 얼마나 가까웠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요 한동훈에는 진짜 똑똑해요. 그 한 사람 누구예요? 한동훈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과 혜택을 받았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친했잖아요. 그럼 오세훈 시장은 누구라도 못 친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고 나면 이게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은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윤어게인이냐 부정선거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집어넣는데 당권파냐 비당권파냐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저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어떤 기준과 그 고래의 어떤 뿌리를 생각하면 민주당이 훨씬 더 깊어. 그 뿌리의 깊이. 국민의힘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왜 싸울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분명히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지금 친청과 친문과 친명의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운동권과 비운동권이에요. 이거는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의 차이. 완전히 달라요. 운동권이 아니었던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왜? 이 운동권은 이른바 검사들이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왜? 어디다 대고 민주화를 해. 그러니까 이른바 권력과 부합을 했던 게 검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찰은 이 권력과 함께 사라졌어야 되는데 존재한다. 이 검찰을 없애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하나는 운동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국민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분적으로는 이게 달라요. 또 하나가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미래를 보는 눈이 지금 친정 친문은 뭐냐면 우리가 적통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냐면 적통이라니. 이건 새로운 사람들이 B나 C가 와서 이 사람들도 적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류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매우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차이에 대한 어떤 뿌리, 또 깊이 이 부분은 민주당이 훨씬 깊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가 좀만 전향적으로 하면 대권 후보도 될 수 있다.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참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가도 쉽지는 않아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 바뀌면 어떻게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안 바뀌어. 민주당의 경우에는 8.17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단 1차 교통정리는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기는 쪽에서 이기지 못한 쪽을 정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한 정리를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 정리의 관문 자체가 총선 공천일 거예요. 싹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봉합이 전대 끝나면은 봉합이 될 테지만 그 계보상 갈등의 뿌리는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또 총선 공천할 때쯤 되면 분출할 것이다. 그건 봉합이 아니야. 전당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미봉입니다. 미봉책이죠. 예. 연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가뜩이나 여기 한동훈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연대 나온 사람은 없네. 아, 또 연대 출신이시잖아요. 왕.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의 연대가 도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첫 번째 한동훈의 이 목적지와 관련이 있어요. 목적지가 나는 국회의원 하는 거다? 그럼 연대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대권이 욕심이잖아요. 뭐 욕심 낼 수밖에 없죠. 제가 욕심이라는 표현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야심이고 비전이고 또 본인의 어떤 설계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른바 외연을 확장해야 됩니다. 보수 외연을 확장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보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가능한 것이 일단은 오세훈 그다음에 이준석까지는 연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친한 게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해요. 전체 보수 중에서 이른바 친한계가 강력하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미니멈 5분의 1, 맥시멈 5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5를 채워야 되는데 5분의 1 또는 5분의 2 가지고 대권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5분의 2에서 오세훈까지 손을 잡으면 뭡니까? 5분의 3이 채워지죠. 그 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8% 이상을 득표를 했나요? 이준석. 네, 맞습니다. 네.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이준석도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20대, 30대 남성들의 지지는 아직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네. 이준석인데 이진숙이라 그러냐? 이준석까지 손을 잡으면은 뭐 얼마가 됩니까? 5분의 4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아직까지 장동혁은 대표는 포함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들 계산을 잘 한번 해보세요. 5분의 5인데 5분의 4까지를 결합을 하면 5분의 1은 어떻다? 무슨 효과?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범람 효과. 스필오버 이펙트에 의해서 5분의 1인 장동혁 대표도 본선을 생각하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5분의 1도.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보수인 사람이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 리는 없잖아요. 투표를 안 가면 몰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른바 이렇게 서서히 외연을 확장하면서 물을 더 들어오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보수를 완전히 통합해서 본인의 대권을 목적지로 최종적인 항구로 설정을 해서
달려가겠다. 이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장동혁 대표도 잘하면 5분의 1, 조금 더 잘하면 한 5분의 1.5 정도, 5분의 1.5.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까? 당장 이제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쪽까지 협소하기는 힘들겠죠. 그거는 지금 당장 그것까지 하기는 힘들잖아. 그러면 적어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분석을 한다면 그럼 장동혁 대표는 누구랑은 적어도 연대를 좀 시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세훈, 이준석은 같이 좀 협력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자기를 위해서도 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을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이렇게 가야 2028년이 됐든 2030년이 됐든 뭔가 큰 꿈을 도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적으로는 그런데 이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이게 가능할까요? 뭐 물론 통합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우리가 삼국지를 봐도 그렇잖아요. 유비가 조조나 송건을 삼키고 싶다고 해서 삼켜지나요? 안 삼켜지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럼 오세훈과 연대를 하고 싶은데 오세훈 역시 마찬가지로 호락호락 그래 우리는 한동훈 의원하고 친한계하고 협력을 해줄게요. 그렇게 나설까요? 아니 오세훈 시장도 큰 꿈이 있잖아요. 그럼 오세훈 시장은 또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할 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는 내 꿈이 있는데 나는 내 계획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걸 왜 할까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왜 할까요? 안 하면은 외연의 털끝만큼도 털을 이야기 많이 하네. 털끝만큼도 늘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시도를 하는 모습 이게 왜냐하면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여론의 이 관성 작용이에요.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이 보수 국민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 한동훈이는 그래도 노력을 하네.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네 하면 움직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5분의 2까지 확장됐던 게 5분의 2.5까지는 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되나?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이른바 이게 트리거 이펙트로 방아쇠 효과로 그리고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피그말리온 이펙트 이렇게 해야만 실제로 모세혈관 현상처럼 여론을 조금 더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도를 할 때.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그런 거 SNS를 잘 활용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뭔가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게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마음이 풀어지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아예 변화가 없어요.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 대표. 그래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도 SNS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떨어져도 문은 통합을 위한 문은 해야죠. 계속 두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